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 어떠셨습니까? 괜히 물어보는 거 아니죠? 이미 표정에 다 써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타자마자 오늘도 시작됐죠. 딱 보면 알아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데 뒤에서 계속 밀어요. 앞에서는 내릴 사람 안 내리고 버티고 있고요. 그 와중에 핸드폰 떨어지면요? 끝입니다. 바로 인생 하이라이트 찍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딱 그 순간에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옵니다. 아,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회사 도착했는데 더 웃깁니다.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거 오늘 안에 가능하죠? 아니요,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거 자동 응답입니다. 그러고 자리에 앉아서 속으로 합니다. 내가 진짜 돈 몇 푼 벌겠다고 하면서 주먹 꽉 쥐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점심시간 되면 갑자기 손님 몰려옵니다. 그리고 딱 한 분 등장하십니다. 꼭 있습니다. 음식 5분 늦었다고 세상 끝난 표정으로 화내시는 분. 그 앞에서 웃어야 됩니다. 속으로는 울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퇴근길에 창문에 비친 내 얼굴 보면요. 좀 그렇습니다. 초라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바닥에서 구르는 기분일까? 남들은 다 위에서 편하게 지시하는 것 같고 나만 진흙탕에서 허우적대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 인생 엑스트라인가?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와요. 억울해서. 근데요, 오늘 제가 그 억울함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위로 아닙니다. 힘내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우리 다 믿지도 않잖아요. 오늘은 2000년 전 이야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남긴 지혜인데요. 이걸 딱 들으면 이런 생각 듭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억울함이 그냥 억울함이 아니었구나. 정리하면 이겁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끝나고 나면 내일 아침 출근길 공기가 진짜 다르게 느껴집니다. 같은 지하철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간여행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던 그 순간으로요. 오늘은 탈무드 아가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 하나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낯설죠. 궁창 위의 물, 그리고 아래의 물. 일단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냥 담담합니다. 물을 나눴다. 끝입니다. 근데 탈무드 랍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랍비 요하난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분은 태초의 모든 물을 가져다가 그 절반은 하늘에, 나머지 절반은 바다에 두셨다. 그냥 나눈 게 아닙니다. 절반, 정확히 반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충 느낌으로 쪼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울에 올려놓고 딱 반반 나눈 것처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공평하게 나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랍비 베레키아가 한마디를 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래의 물은 울음 없이 위의 물과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원래 하나였던 물입니다. 근데 갑자기 반으로 나뉩니다. 한쪽은 하늘로 올라가고 한쪽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래로 간 물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동이 아닙니다. 이별입니다. 억울함입니다. 왜 나는 아래야? 이거죠. 여러분 지금 느낌 오시죠?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입사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위에서 기획합니다. 누군가는 아래에서 실행합니다. 왜 나만? 이 생각 들죠.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눴습니다.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울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번만 짚고 갈게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세상은 공평하게 나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위에서 빛나고 누군가는 아래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냥 그래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끝나면 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울음, 이 억울함,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인지 탈무드 랍비들과 동양 고전이 같이 풀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 짧은 이야기요. 그냥 옛날 동화처럼 들리셨죠? 근데 이 안에 생각보다 훨씬 깊은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 랍비들이 모아놓은 창세기 랍바라는 전승에서 전해 내려옵니다. 랍비 요하나는 시편의 구절을 끌어와서 아주 집요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요,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으로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단 1g의 오차도 없이 절반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반은 위로 올라가고 반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도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하잖아요.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원칙도 있습니다. 다 공평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랍비 베레키아가 욥기의 한 구절을 가져옵니다. 거기 보면 물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자세히 보면 그냥 똑 떨어진다가 아닙니다. 엉엉 울면서 떨어진다는 뜻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풀어냅니다. 하나님이 물을 아래로 내려보낼 때 그 물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울면서 갔다는 겁니다. 왜 나야? 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세상은 공평하게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그 공평함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거 공감되시죠? 똑같이 입사했는데 누군가는 좋은 팀 갑니다. 누군가는 힘든 팀 갑니다. 기준은 있을 겁니다. 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억울합니다. 눈물 납니다. 이게 바로 아래의 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균형 잡혀 돌아간다.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무작정 불공평한 건 아니다. 두 번째, 그 완벽한 구조 안에서도 개인은 울 수밖에 없다.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아프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완벽한 시스템과 그 안에서 울고 있는 개인,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되시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많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이 울음이 그냥 울음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걸 끝까지 파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물이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팍팍한 밥벌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신기한 얘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우리 이야기로 바꿔볼 겁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4단계로 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 이 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겁니다. 누가 더 행복한지, 누가 더 힘든지 진짜로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50대 50이라는 완벽한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울고 있는 물들, 이 복잡하게 꼬인 상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왜 공평한데 억울한지, 이거 이해하면 진짜 속이 좀 풀립니다. 세 번째가 좀 재밌습니다. 이 중동에서 나온 오래된 지혜가 동양 사상하고 만나면요, 생각보다 큰 깨달음이 튀어나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괴롭힌다고요. 몸도 힘들게 하고 마음도 흔들어 놓는다고요. 여러분 느낌 오시죠? 아래의 물 그냥 떨어진 게 아닙니다.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큰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현실에 붙이는 겁니다. 월급 보면서 한숨 나올 때, 상사 말 듣고 속에서 욕이 올라올 때, 손님 때문에 멘탈 터질 때, 그때 이걸 어떻게 쓸 건지 그냥 좋은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방패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뜬구름 이야기 아닙니다. 내일 아침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신발끈 한 번 더 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 속 갈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인생이랑 이상하게 겹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 안에 숨어있는 진짜 갈등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깔끔합니다. 랍비 요하난이 말한 것처럼 완벽한 50대 50입니다. 공평합니다. 누구도 억울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한번 끌어와 볼게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공정하게 배치했습니다. 절반은 본사갑니다. 에어컨 빵빵하고 커피 머신 있고 의자도 푹신합니다. 나머지 절반은요. 지방입니다. 여름엔 땡볕 맞고 겨울엔 칼바람 맞습니다. 근데 연봉 똑같습니다. 직급 똑같습니다. 딱 50대 50. 여러분, 이거 공평합니까? 규칙만 보면 공평합니다. 누구도 뭐라 못합니다. 근데 막상 내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도 아시죠? 짐 싸면서 기분 어떻습니까? 속에서 올라옵니다. 왜 나야? 이게 바로 아래의 물입니다. 랍비 베레키아는 그 장면을 본 겁니다. 서류가 아니라 사람을 본 겁니다. 그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울고 있는 존재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결과는 공정하다는데 내 마음은 하나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자리 가면 터집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소주잔 부딪힙니다. 딱 그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 장면입니다. 위에서 보면 완벽한 큰 그림입니다. 아래에서 보면 눈물 나는 현실입니다. 두 개가 정확하게 정면 충돌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렇게 누군가가 울어야 돌아가는 구조라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당장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맨날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불공평해. 이건 틀렸어.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이 엇갈림 자체가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장치라면 어떨까요? 이 억울함이 그냥 부작용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면 어떨까요? 듣기 좀 불편하시죠?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통찰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쪽이 좋고 아래쪽이 나쁘다. 깨끗한 건 가치 있고 더러운 건 버려야 한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정반대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진짜 맛있는 국밥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진 찍으려고 깨끗하게 담아놓은 국밥 말고요. 진짜 맛있는 집이요. 뜨겁고 김 올라오고 국물 진한 거. 그거 뭐로 끓입니까? 깨끗한 접시 위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시커먼 가마솥에서 나옵니다. 불 맞고 연기 맞고 온갖 걸 다 견딘 그 솥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름다운 결과는 항상 거친 과정을 통과해서 나옵니다. 하늘에 떠있는 맑은 윗물, 보기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근데 그 상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스스로 떨어집니다. 땅으로 내려옵니다. 흙탕물 뒤집었습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생명이 시작됩니다. 씨앗이 깨어납니다. 풀이 자랍니다. 세상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회사도 똑같습니다. 본사에서 멋지게 PPT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도 예쁩니다. 말도 그럴듯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아무도 안 움직이면요? 그냥 파일입니다. 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욕먹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고개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와야 그때 비로소 일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아래의 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라는 시스템은요, 기획과 실행이 딱 반반 맞물려 돌아가야 움직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멈춥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래로 떨어진 게 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할이 바뀐 겁니다. 자리만 다를 뿐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느끼는 그 억울함, 그 눈물, 그 왜 나야? 라는 질문. 그거 그냥 감정 소모 아닙니다. 세상을 돌리는 힘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버텨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에서 욱 올라올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엔진 돌리고 있구나. 이 한 문장만 떠오르도요, 같은 상황인데 버티는 힘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유대 랍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 완전히 다른 지역인데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노자입니다. 천지부린 2만물이 추구.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늘과 땅은 우리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 없습니다. 제가 더 착하니까 위로 올려주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나눕니다. 정확하게, 차갑게, 딱 50대 50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섭섭하죠? 아니, 좀 봐주면 안 되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두 번째로 주역입니다. 이름 일양지위도. 한 번은 밝아지고 한 번은 어두워진다. 이게 세상의 룰이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물만 계속 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래만 계속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흐릅니다. 바뀝니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죠? 계속 잘 풀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꼬이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세 번째로 맹자입니다.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을 박살낸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준비 없이 안 준다는 겁니다. 그냥 안 줍니다. 먼저 흔들어 봅니다. 버틸 수 있는지 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체감되시죠? 일이 커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용입니다. 치중하 천지위원 만물유건. 위아래가 자기 자리 잘 지키고 균형 맞추면 그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개 다 다른 얘기 같죠? 근데 아닙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세상은 애초에 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겪는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억울함, 사실은 굉장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니까요, 조금은 느낌 오시죠? 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좋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파보겠습니다. 맹자입니다. 이건 진짜 현실의 가장 직격으로 꽂힙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 말 그냥 좋은 말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비유로 설명합니다. 대장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쇳덩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두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불에 넣습니다. 엄청 뜨겁습니다. 밖으로 꺼냅니다. 그리고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팍팍팍. 여러분, 쇳덩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 왜 때려? 이겁니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만 고생해? 딱 이 생각 든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일 몰릴 때,
왜 나한테만 오냐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대장장이가 미워서 때립니까? 아닙니다. 쓰려고 때리는 겁니다.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때리는 겁니다. 단단하게 만들려고 때리는 겁니다. 결국 그 쇳덩이는요, 그냥 철조각이 아니라 칼이 됩니다. 도구가 됩니다. 어디에 쓰입니까? 중요한 데 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결됩니다. 랍비 베레키아가 말한 아래의 물, 떨어지면서 울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왜 나만? 근데 그 물이 어디 쓰입니까? 생명 살립니다. 땅을 적십니다. 세상을 움직입니다. 위에 있는 물은 보기 좋습니다. 근데 아래로 내려온 물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짜증났던 순간 하나요. 왜 나만 이걸 해야 하지? 했던 그 순간. 그거 그냥 스트레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에 들어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망치 맞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힘듭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방향만 하나 바꿔보세요. 아, 나 지금 쓰이려고 준비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같은 상황인데 버티는 힘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의 고통이 벌이 아니라 준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있는 그 자리, 그냥 밀려난 곳이 아니라 사실은 맡겨진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오늘 강연 들은 값 충분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쭉 들으신 걸 한번 딱 붙여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막에서 나온 그 이야기랑 동양에서 나온 맹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요.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아래로 떨어진 물은 울었다. 그런데 그 울음 덕분에 생명이 시작됐다.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음과 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사람을 먼저 박살낸다. 여러분, 이 두 개를 겹쳐보면요, 놀랍게도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아무리 머리로 완벽한 세상을 그려도요, 실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누군가는 흙탕물 뒤집었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함을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물이 들어가야 그제서야 세상이 제대로 굴러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점을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 눈물을 되게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왜 흘려야 하지? 쓸데없는 감정 낭비 아닌가? 근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은요,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역할입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절반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균형이 깨집니다. 여러분이 버티고 있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답답한 현실, 그 짜증나는 상황, 그 억울해서 잠 못 드는 밤, 그거 인생 낭비 아닙니다. 인생이 여러분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을 갈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 눈물은 쓰레기가 아니라 연료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흘린 땀, 여러분이 삼킨 눈물, 그거요. 하늘에 떠있는 멋있는 구름보다 훨씬 값진 겁니다. 훨씬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큰 그림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 또 출근해야 합니다. 또 사람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5개 창문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풍경을 5방향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나씩 꺼내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창문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 생각 들 때 있죠? 그때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아, 나 지금 역할 받고 있는 중이구나. 이 한 문장으로 피해의식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창문입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직장 상사, 진상 손님. 여러분, 속 긁는 사람들 다 있죠? 그 사람을 그냥 적으로 보면 계속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나 훈련시키는 코치다. 물론 기분은 여전히 나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창문입니다. 실력입니다. 우리는 자꾸 깨끗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오냐? 현장에서 깨지면서 나옵니다. 욕먹으면서 생깁니다. 코피 나야 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장, 그게 진짜 여러분 자산입니다. 네 번째 창문입니다. 밥벌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돈 벌까 싶죠. 근데 시선만 바꿔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이 없으면 어디 한 군데가 멈춥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 그게 세상을 계속 돌게 하는 영수증입니다. 마지막 5번째 창문입니다. 조금 크게 봅니다. 우리가 보통 거창한 걸 신성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닙니다. 아침 지하철에서 버티는 거, 회사에서 참고 견디는 거, 그게 더 대단합니다. 그게 진짜 수행입니다. 여러분, 이 5개 중에 뭐 하나 버릴 거 없습니다. 상황마다 하나씩 꺼내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절대 아무 의미 없는 하루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개 창문을 쭉 봤습니다.
근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현실은 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제대로 파보겠습니다. 뭐냐? 밥벌이입니다. 네 번째 창문. 이거 하나만 제대로 열어도요. 산 보는 눈이 바뀝니다. 왜 하필 밥벌이냐고요?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를 제일 세게 누르는 게 이겁니다. 돈 문제. 맞죠? 아침에 출근해서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해야 합니다. 웃기 싫은데 웃어야 합니다. 고개 숙이기 싫은데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 찍히는 날 보면요. 기분이 더 묘합니다. 이게 맞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퇴근길 버스 창가에 기대서 내 얼굴 보다가 괜히 울컥 올라오는 순간.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이 생각. 다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밥벌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건 그냥 내 자존심 조금씩 갈아서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맞는 말 같죠? 인정합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창문 하나만 제대로 열면요. 완전히 뒤집힙니다. 완전히요. 같은 장면인데 의미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냄새나고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던 그 밥벌이가요. 사실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돈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유지시키는 증거, 일종의 영수증 같은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버텼다는 증거, 내가 이 역할을 해냈다는 증거. 오늘 이 얘기 끝나면요. 월급 봉투 보면서 한숨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거 그냥 돈 아니구나. 그럼 지금부터 뜬 얘기 말고요. 진짜 현실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버티는 그 현장으로요. 자, 상황 하나 바로 들어갑니다. 동네 카페 사장님입니다. 이건 진짜 현실입니다. 아침에 문 엽니다. 졸립니다. 그래도 커피향 맡으면서 마음 다 잡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겠지. 근데 점심시간 되죠? 끝입니다. 물 밀려오듯이 손님 들어옵니다. 정신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장사 잘 되면 좋은 거니까. 근데 꼭 등장합니다. 한 분. 아메리카노 한 모금 마시더니 이거 왜 이렇게 뜨거워요? 그러더니 바로 올라갑니다. 나 입천장 다 까지게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미 멘탈 흔들립니다. 겨우 달랬습니다. 보냈습니다. 한숨 돌리려는데 이번엔 젊은 손님들 들어옵니다. 메뉴 안 시키고 딴 데서 사온 햄버거 꺼냅니다. 먹습니다. 다 먹고 갑니다. 테이블은요. 난장판, 휴지, 포장지, 케첩 범벅. 정리? 안 합니다. 그냥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낌 오시죠? 심장 빨리 뜹니다. 얼굴 뜨거워집니다. 속에서 올라옵니다. 진짜 한 번쯤 해보셨죠? 저거 그냥 쏟아버릴까? 나 왜 이러고 살지? 전생에 뭐 잘못했나? 딱 이 생각 납니다. 맞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딱 1초. 여기서 갈립니다. 감정대로 가면요, 터집니다. 손님이랑 싸웁니다. 가게 끝납니다. 후회합니다. 악순환 시작입니다. 근데 바로 그 1초에 우리가 오늘 들은 걸 꺼내야 됩니다. 그 50대 50의 이야기. 위의 물, 아래의 물. 그리고 그 아래의 물이 왜 울면서도 내려갔는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장님이 느끼는 이 감정, 억울함입니까? 맞습니다. 억울합니다. 근데 이걸 한 번만 바꿔봅시다. 나 지금 아래의 물이구나. 이 한 문장입니다. 나 지금 떨어져서 일하고 있는 중이구나. 나 지금 이 가게를 살리고 있는 쪽이구나. 이걸 떠올리는 순간요. 화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방향이 바뀝니다. 터질 사람이 버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 1초를 어떻게 쓰느냐가 내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똑같은 상황 옵니다. 상사가 긁습니다. 손님이 건드립니다. 그때 딱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아, 나 지금 엔진 돌리는 쪽이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자, 이제 진짜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늘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화면 보시면 딱 두 길로 갈라집니다. 왼쪽 길은요, 그냥 감정대로 가는 길입니다. 솔직히 이게 제일 쉽습니다. 참다가 한 번 터지는 거죠.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요, 막 쏟아냅니다. 속은요, 1분 정도 시원합니다. 인정합니다. 시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관계 깨집니다. 상황 더 꼬입니다. 결국 나만 손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한 번 터지고 나서 아, 괜히 했다. 이거요. 딱 그 길입니다. 이건 결국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믿어버리는 길입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확정해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끝이 안 좋습니다. 근데 반대쪽 길이 있습니다. 익스팅션,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를 쓰는 길입니다. 아까 이야기 꺼내는 겁니다. 위의 물, 아래의 물. 그리고 그 의미, 감정이 올라옵니다. 욕 나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딱 한 번만 멈춥니다. 아, 나 지금 아래의 물 역할이다. 이걸 끼워 넣는 겁니다.
그때 머릿속 스위치가 바뀝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해석이 바뀝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나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다뤄야 할 거친 현실, 내가 부드럽게 만들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한번 흡수해주는 겁니다. 잠깐, 하루.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장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관계 안 깨집니다. 손해 안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 멘탈이 단단해집니다. 이게 쌓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이게 살아남는 힘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같은 상황인데 반응 하나로 인생 방향이 갈립니다. 지혜를 쓰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바로 써먹는 거요. 상황 오면 복잡하게 생각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짧게, 강하게. 여러분, 이 두 줄만 기억하세요. 진짜입니다. 속으로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나는 날뛰는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는 방파제다. 내가 흘리는 땀은 세상을 지켜낸 대가다. 이 두 줄입니다. 출근해서 누가 딱 긁습니다.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합니다. 거래처가 말 안 되는 요구합니다. 그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눈 한번 감습니다. 속으로 3번만 돌립니다. 나는 방파제다. 나는 방파제다. 나는 방파제다. 이거 진짜 묘합니다. 기분이 완전히 좋아지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건 거짓말입니다. 근데요, 터지던 사람이 안 터집니다. 이 차이 큽니다. 그리고 속에서 이렇게 하나 더 붙여보세요. 그래, 오늘도 내가 세상 조금 덜 부서지게 만들었다. 이 생각이 들면요, 억울함이 좀 다른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내가 해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속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도 하나 막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냥 얻어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참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세상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렇게 버티는 그 시간이요,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굴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요. 제가 직접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그 카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대로 재현해 볼게요. 여러분도 눈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방금 그 젊은 손님들이 다녀간 테이블입니다. 햄버거 껍질 널려 있고요. 케첩 묻어 있고요. 휴지 엉망이고요. 딱 보는 순간 속에서 올라옵니다. 진짜 그때입니다. 카메라 돌았습니다. 액션입니다. 손에 쥔 행주가 부들부들 떨리죠. 욕 한마디 튀어나오기 직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춥니다. 딱 1초 숨 크게 한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든 그 문장, 그 생각을 딱 끼워 넣습니다. 그래, 맑은 물도 내려와서 흙탕물 품어야 생명이 사는 거지. 나 지금 그 역할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한번 바꿔봅니다. 그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아까 같으면요, 팍팍 닦았을 겁니다. 파풀이 하듯이. 근데 이제 다릅니다. 리듬이 바뀝니다. 호텔 직원처럼 빠르고 깔끔하게 쓱쓱 정리합니다. 감정은요, 행주에 같이 묻어서 버립니다.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동료나 알바생이 옆에서 눈치 보고 있죠? 그때 한마디 던집니다. 야, 오늘도 우리가 이 동네 평화 지켰다. 잘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쓰레기 치운 거 똑같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참았다. 이거였으면 지금은 해냈다. 이겁니다. 이 차이 엄청 큽니다. 내가 을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밀린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한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상황은 못 바꿉니다. 근데 내가 그 상황을 소화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같은 하루가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이런 태도로 버텨보세요. 퇴근할 때 진짜 다릅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괜찮습니다. 나 오늘 좀 괜찮게 살았네. 이 생각 든다. 이게 쌓이면 진짜 달라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버티면서 벌어오는 그 돈, 그 월급 봉투, 그거요,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그냥 참았다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세상이 무너지지 않게 버틴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랍비 베레키아가 말한 아래의 물 기억하시죠? 떨어지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결국 세상을 살립니다. 그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역할의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참고 넘긴 그 순간들, 그 속에서 삼킨 말들, 그 억울함, 그거 다 뭐냐? 여러분이 맡은 몫을 해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월급은요, 그냥 돈이 아니라 수고했어, 오늘도 세상 잘 굴렸다, 이거에 대한 대가입니다. 명함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줬다는 영수증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출근길에요. 지하철에서 괜히 서글퍼지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거 대신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오늘 또 하나 굴리러 간다.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밥벌이는 벌이 아닙니다.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낸 여러분은요,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좀 인정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요. 감사합니다.